안녕하세요. 우와, 소리 잘 들리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40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 PPT가 60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4달씩 지나갈 거예요. 15년을 60장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25분 안에 끝내고 Q&A를 하려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3 때 첫 창업을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홈페이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방송부 아나운서였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컴퓨터부 애들이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오픈했는데 주소가 되게 저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주소가 되게 긴 거예요. 옛날에는 myhome.naver.com/id 뭐 user.천리안.net/물결id 막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도메인을 굉장히 긴 도메인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 방송부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친구들이 방문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알아봤더니 도메인이라는 게 있대요. 이 도메인을 사면은 주소를 짧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p.kr 도메인을 처음 등록했는데 개인적으로 도메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com 도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또 .com이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쫄라가지고 하나만 산다고 그러고 엄마 카드를 빌려서 7개를 질렀어요. 하나에 70불씩 할 때였는데 7개 490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혼나고 이제 근데 중학생이 하는 단어가 굿, 베스트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죄다 도메인이 굿이에요. 굿모시기닷컴, 굿모시기닷컴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굿dns.com이었거든요. 이 DNS가 저도 뭔지 모르는데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저처럼 닷컴 도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이트를 열자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서 띄웠어요. 근데 처음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99년도에 비즈니스닷컴이 미국에서 700만 불에 팔리는 바람에 한국에도 닷컴 도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기 시작했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신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천 명씩 방문하는 큰 사이트가 됐는데 그러다가 무슨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니네 사이트 봐도 모르겠으니까 어떤 어르신께서 봐도 모르겠으니까 대행을 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70불을 내고 신청하시면 제가 미국에 등록을 해드리고 그냥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서비스로 띄워야 되겠다. 공지사항으로 올렸어요. 도메인 등록 대행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한 3개, 5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서비스가 편하니까 나중에 학교 갔다 오면 하루에 50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자동인 줄 안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수동으로 하는 건데. 근데 50개면 정말 막 밤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15분씩은 걸리거든요, 등록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라고 띄우려는 찰나에 무슨 기사가 떴는데 도메인 등록이 미국 회사의 독점에서 전 세계 경쟁으로 풀린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재밌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회사는 학생인지 확인도 안 하고 누구한테나 리셀러 권한을 준대요. 그래서 정말 팩스 한 장만 보냈더니 정말 리셀러 권한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할 줄 몰라서 구인 구직 사이트에 띄웠어요. 이거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서울대 의대 다니던 형이 자기가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한대요. 그래서 100만 원만 좀 해줄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 벌면 드릴게요 해서 이 형이 와서 개발을 해줬어요. 뚝딱뚝딱 만들어 띄우니까 이제 저는 되게 몸이 편해졌고 진짜 자동화되니까 사람들은 원래 신청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매일 200만 원씩 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보다 많이 벌어오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그럼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오피스텔 얻어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거기서 막 먹고저고 하면서 사이트를 계속 개발해 나갔는데 그러다가 무슨 전화가 왔는데 세금 계산서를 띄워달래요. 근데 또 중학생이 세금 계산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갑자기 그걸 하려면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세무서에 찾아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고 교복 입고 세무서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창업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할 즈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메인을 많이 등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도메인 하는 사람 사이에는 낙장 도메인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지비를 꼬박꼬박 내야지 도메인이 살아있는데 주인이 깜빡하고 돈을 안 내면 딱 떨어져요. 근데 그중에 막 러브닷컴이나 abc.com 같이 굉장히 짧고 좋은 도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가 도는데 그날도 이제 좋은 도메인 리스트가 쭉 돌고 맨 밑에 독도.co.kr 도메인이 있었어요. 사실 그 독도 도메인은 별로 금전적인 가치가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 기사가 떴는데 이거 일본 사람이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또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8시 반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7시 반쯤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친구들이랑 막 광클을 하는 거예요. 8시부터. 그래서
위에 좋은 도메인은 다 놓치고 이 독도 도메인만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독도 사이트를 운영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3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 전날 막 벼락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독도사랑 동호회래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잖아요. 독도 도메인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험 지금 벼락치기 일단 갖다 쓰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한 1시간 있다 연합뉴스 기자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독도 도메인을 기증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쁘니까 끊읍시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신문을 왔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중학교 3년생 독도를 살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메인을 기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사이트에서 40살이라고 속였거든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왜냐면 그래야만 팔리니까. 근데 기사에 만 14세 이렇게 나오니까 막 게시판에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기꾼아 막. 그래서 도메인 퀄리티는 똑같은데 그냥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고객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쟁으로 풀린 이후에도 업계가 담합을 해가지고 계속 70불 정도 비슷하게 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18,000원에 팔았어요. 원가는 10,000원밖에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왜 이렇게 니네 시장을 교란시키냐. 그리고 우린 중3이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 팔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알려지면서 이 첫 해 매출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뭐 학생을 뭐 못 믿으니까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회사는 한 3년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2000년 7월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했어요. 그 회사가 다드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예요. 다 드린다는 뜻도 있고 꿈이 많다는 뜻도 있는데 이 다 퍼주다 망했는데 도메인으로 시작해서 웹 호스팅, 뭐 홈페이지 제작 등등 하여튼 이것저것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 회사였는데 막 3년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대학에 갔는데 제가 이 회사를 하는 동안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이 없었어요. 거의 새벽 내내 고객 지원 이메일을 쓰다가 잤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면 무조건 놀아야 되겠다 해서 동아리 6개 가입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 총회가 있거든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학생 근데 막 저는 문과생인데 막 공대 친구들 만나려고 발명 동아리도 들어가고 뭐 막 무슨 뭐 아이디어 연구회 하여튼 별 뭐 방송반도 하고 연극반도 하고 막 뭔가 하여튼 이것저것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취업이냐 창업이냐를 놓고 마지막으로 고민할 때였어요. 근데 취업을 한다면 컨설팅 회사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몇 군데 인턴을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뭐 22살 너무 어렵고. 근데 제가 되게 가고 싶은 회사에서 네 앞에 딴 애가 붙었는데 걔가 딴 데 가는 바람에 자리가 났다 하면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면접을 막 보고 나서 지금부터 영어 면접을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약간 당황하시는 거예요. 뭐가 싫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부장님 우리가 앞으로 얼굴 보고 일할 사이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글로 얘기하다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면 뻘쭘하잖아요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지사에 있는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전화해서 걔가 오케이 하면 받아주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한글로 15분 분량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제일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번역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이 헬로 하자마자 치고 내려갔어요. 일구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막 컨설팅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 하비는 뭐 I lives in 서울 쓸데없는 소리 막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가 you English excellen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간 지 딱 2주 만에 저의 영어 실력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컨설팅은 못하고 이 회사의 가장 한직이었던 마케팅 팀으로 빠져요. 근데 말이 팀이지 부장님이랑 인턴이랑 둘이 일했거든요. 중간에 과장 대리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둘이라는 팀이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부장님이 휴가 가시는 바람에 저 굉장히 자유로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일은 IT 기사를 번역해가지고 그 해외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지극히 인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기사를 보니까 무슨 웹2.0이 뜨는데 미국에 웹2.0이 뜨는데 한국은 조용하다 막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창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공부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제일 친해진 친구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철민아 너랑 나랑 중3 때 같은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겠다. 얘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인터넷 빛과 그림자였어요. 빛이 왜 그림자예요? 저 중3 때 창업을 했고 얘는 중3 때 화이트원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100만 대를 감염시키고 한국의 사이버 테러 경보료를 발명시킨 인물이거든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 이지클린이라는 레지스트리 정리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는데 기억하시면 그걸 중3 때 만들었던 친구예요. 어쨌든 그 친구랑 우연히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그럼 나중에 너랑 나랑 꼭 창업을 하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걔는 현철인데 현철아 너랑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웹2.0 너무 재밌어 보인다. 같이 하자. 그래서 걔도 일만의 고민 없이 좋다 하자. 해서 30분 만에 창업을 결정했어. 그 회사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는 위자드웍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노란 옷을 입은 친구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주위에는 좋은 그림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를 많이 데리고 왔고 또 디자이너가 필요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릴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제가 되게 동경했던 부산 사는 친구가 삼수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친 애를 찾아가서 걘 재민아 대학생활 해봐야 별거 없다 이러고 또 꼬셨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친 애 휴학시켰고, 그래서 학교 지하 2층에 지하 골방 같은 데가 있어요. 요즘처럼 막 창업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이제 네이버 다음은 쫙 예쁘게 꾸며진 포탈인데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기반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 포탈 사이트였어요. 뭐 다행히 예상하시다시피 잘 안 됐는데, 근데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07년에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역으로 한국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서 저희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포탈의 재료가 되는 위젯을 쓰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네모난 박스들을 우리가 위젯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위젯을 블로그 사이드바에 갖다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갖다 쓰세요로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포탈로 2년간 모은 트래픽보다 외부 블로그에 붙인 그 트래픽이 2달 만에 상회하는 거여서 그걸 보면서 위젯이 뜨겠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위젯을 한 곳에 모아놓은 위자드 팩토리라는 사이트를 런칭했는데 처음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신념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한 150종의 이제 위젯을 만들어서 올려놨고 결국에는 2009년에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가 차례로 찾아와서 이제 이 포탈이랑 계약을 맺게 되고, 그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 사이드바에 붙어 있는 시계나 날씨 뉴스 같은 거 보셨죠? 그 대부분이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1,500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위젯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정말 뭐 야 그거 안 되니까 딴 거나 알아봐 이랬었는데, 이 네이버랑 계약한 후에 그 똑같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난 니네가 원래 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1등을 더 이상 포탈 3사랑 계약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미 한국에 포탈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좀 심심해질 찰나였는데 우리가 이 네이트에서 네이트 앱스토어라는 걸 만든다고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위젯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다 소셜 SNS 뭐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대요.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그때 제가 되게 오만할 때였어요. 왜냐면 1등이니까 오만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면 당연히 1등 할 줄 알고 페이스북에 있는 앱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네이트 앱스토어에 딱 열었어요. 근데 꼴등을 했어요. 72개 앱스 중에 72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했구나 깨닫고, 하지만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 지금 막 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에서 막 서로 게임하는, 옛날 싸이월드에서 서로 막 게임 날라고 그랬었잖아요. 초대. 그게 지금의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그대로 옮겨간 건데, 여하튼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주들을 설득해서 제가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팀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창업 멤버를 찾습니다. 다시 올려서 이제 이 알 수 없는 멤버들이 모였어요. 잘 안 보이시죠? 2010년 4월에 뽀잉뽀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게임을 출시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다람쥐가 하늘로 이렇게 통통통 뛰어 올라가는데 과일을 먹으면서 올라간 뭐가 있어야잖아. 아무것도 없어.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그로부터 4달 후에 뽀잉 슈팅스타라는 그나마 정상적인 게임을 내고 가운데로 포를 뭐 뺑뺑뺑 쏘는, 순위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 꼴등에서 뭐 20위권, 10위권, 처음으로 이제 5위권 들어간 게임이 갑자기 우리가 진지해져가지고 우주 도시를 건설하는 본격 시뮬레이션 게임 만들어보자 해서 스타시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겉보기엔 그럴싸한데 여기서 이제 여실히 드러난 게 우리는 게임 업계 출신이 아니었어요. 저부터가. 그래서 별로 이 내실이 없었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따라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막 하루에 10만 명씩 가입하니까 막 허덕허덕 해가지고 버벅버벅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 하나 만들 때마다 한 2, 3억씩은 들거든요, 원가가. 그러면은 도토리를 팔면은 200만 개, 300만 개 팔아야 본전인 거예요.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 많이 쓰시지만 그건 더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돈이. 이거는 벌써 한 4년 전 얘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원기옥처럼 마지막 탈탈 털어서 모았던 마지막 게임 밴드 육성 시뮬레이션 드림 밴드, 이게 또 2012년 초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회사가 2012년을 끝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회사인 위자드웍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돌아왔고요. 제가 돌아올 때 이거 다시 위자대기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때 옴니아를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말에 내년에 IT를 전망하는 컨퍼런스가 열려요. 근데 제 앞에 다음에 모바일 본부장님 올라가셔가지고 내년은 스마트폰에가 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영 아닌데서 올라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절대 한국에 스마트폰 될 리 없다. 근데 바로 2주 있다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한국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젯을 만들던 우리 광고주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앱이 뜨니까 이쪽을 만든다고 우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무슨 모바일이 뜨니까 4개 회사가 나가서 창업한다고 직원들이 이제 우르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에서 망하고 돌아와 보니까 6명 남아 있는 거예요. 30명 할 때 나갔는데. 근데 망할 거면 진작 망하지는데 20대를 다 바쳤는데 이제 망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막 어이 아무도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지만 아무도 다운 안 받는 그런 앱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1억짜리인데 이거 400만 원에 만들어줬거든요. 가불병 정, 하청에 재하청 받아가지고 500만 원, 술병 돌리기 게임 어이없는 거. 600만 원, 700만 원 이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100만 원씩 올려갖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시지만 하여튼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팀이 이제 이렇게 커졌고 몇 가지 히트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300만 다운로드를 한 여성용 생리알림이 앱 1위였습니다. 지금은 1등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1등이 아닌데 여튼 이제 100만 다운로드 한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땡큐. 그래서 앱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지난 3년간 160종 이상의 스마트폰 앱을 말 그대로 찍어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만들려고 창업을 했던 건데 계속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SKT, KT에 납품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월급 줘야 되니까 또 이제 일감 따와야 되지. 일감이 있으니까 또 사람 뽑아야 되지. 이러니까 점점 남의 일만 하게 되고 우리 서비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대를 넘기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 번만 우리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년치 남의 일 먹고 살 거 1년치만 딱 벌고 영업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뭐 만들까 보니까 그 당시에 게임이 열리기 전이었는데 유틸리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는데요. 근데 개인들이 만든 유틸리티의 퀄리티가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양질의 유틸리티 한번 해보자. PC에는 곰플레이어 알툴즈 같은 게 있는데 왜 모바일에 없냐? 그럼 우리가 모바일에 알툴즈를 만들어 보자 해서 솜노트라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 메모를 쓰면 그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돼서 PC나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차세대 메모 서비스예요. 그게 미국에 에버노트라는 게 있었는데 에버노트가 대부분 남성 직장인 위주로 쓴다 그래서 우린 철저히 여성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에 출시가 됐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물론 몇 장 더 있거든요. 몇 장 더 있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어쨌든 솜노트가 1등을 했어요. 작년에 카카오톡과 제휴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넘겨보면 솜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1등 클라우드 노트 앱이 됐는데 그랬는데 다시 어려워졌어요. 우리 회사가.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다운로드가 많이 되고 유저가 많더라도 아직 돈을 못 버는 서비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려워져가지고 2년 동안 그리고 이걸 만들 동안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 1년을 계획했는데 한 1년 8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해져가지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막 주변에 꾸고 댕기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심지어 제 페이스북에 쓴 건데 외주를 주십시오. 다시 올렸어요. 근데 외주를 2년 전에 일부러 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나서도 그래가지고 심지어 페북에 올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때는 월급을 못 줄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일감을 따면서 솜노트랑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아프게 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제가 되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멈추면 막 그리고 저 연대보증이 많이 서 있거든요. 이 회사가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하면서 빚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대보증도 많이 서 있고 그래가지고 멈추면 그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연대보증도 진짜 빚이 되고 또 부모님이 아픈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책상에 그 즈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그 모니터 밑에다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씩 열심히 해결하면 된다. 한 가지씩만 해결을 해보자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 동안 한 또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솜노트 2.0을 만들었어요. 이제 외주 개발 뛰면서 부모님 뭐 병원도 다니고 막 하면서 솜노트 2.0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1월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일본에서 1등을 했어요. 올해 2월에. 그러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아무도 뭐 투자도 안 해주고 그랬던 상황이 다시 좀 타개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일본 앱스토어 메모앱 부문 1위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소니에서도 추천을 받고 막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계속 회사는 계속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작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찍어온 독촉장이에요. 제 책상에 쌓여 있던 정말 많은 독촉장 중에 일부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장 날라올 때는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막 시뻘겋게 돼 있고 막 뭐 가압류한다 막 이러는데 이게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냥 뭐 생각보다 압류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했어요. 멈추면 망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소주 먹으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망할 거면은 진작 망했지. 9년을 했는데 지금 망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계속 버티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 직원들이 참 고마웠던 게 이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원래 2007년부터 우리 회사에 가보면 이렇게 행거에 과자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구글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한 4달간 월급을 못 줬어요. 이거는 제가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하여튼 전 되게 노력했지만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되게 노력했지만 되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지인들한테도 뭐 좀 그래 꾸기가 이랬고 해서 그야말로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행거가 이렇게 비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텅텅 비게 됐는데 이 빈 시간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 행거가 비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 회사에 가면 딱 정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 이 직원들이 이걸 보는 게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월급을 못 줘가지고 막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 행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보기 너무 안타까웠던 직원이 자기 사비로 그걸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막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는 그 즈음에 우리도 사실 벤처 생활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 월세를 꿔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사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지난 몇 달간. 그래서 뭐 진짜 있는 자산 없는 자산을 다 이제 어떻게든 현금화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생리 앱이 있었잖아요. 까먹고 있었던 그 앱이 300만 다운로드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4년 동안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근데 꾸준히 100만 명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걸 올렸어요. 다시 이거를 좀 사실 분을 찾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헬스케어가 뜨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걸 올리니까는 막 열 몇 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간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팔았어요. 2주 전에 팔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3일 전에 집계된 건데요. 솜노트의 지표예요. 5월 지표입니다. 5월 말 기준 지표. 만약에 회사가 어려워졌던 작년 11월 이쯤이거든요. 돈이 완전히 떨어져서 빚을 내도 더 이상 아무도 빚을 꿔주지 않던 그때. 이때 만약 포기했다면은 이 성장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작자는 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게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저와 함께했던 멤버들과 또 우리를 믿어서 매직데이를 사줬던 사람들, 뭐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가 2012년 4월이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이랬던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울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근데 이건 뭐냐? 6개월을 버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념의 구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안 망하고 살아있는 거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위자드가 뭐 위자드닷컴 처음에, 그다음에 위젯 사업을 할 때, 게임 사업을 할 때 사업 아이템 6번 바꾸면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막 횡령을 당하기도 했고 무슨 뭐 주식을 직원이 뭐 투자하고 들어왔는데 되사달라 그래서 다시 되사주려고 돈을 마련하려고 백방 뛰어다녔던 상황. 아니면 뭐 새벽에 직원이 사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서류를 복사하다 저한테 걸리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버티면 안 포기 안 하면 하여튼 안 망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믿음을 갖고 제품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혹시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내 길이 이게 맞다고 확신하면 신념의 구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월급을 다 주고 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찍은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직원들 다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마지막 남아가지고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다 쏴주고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혼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혼자 찍었어요. 사무실을 찍었어요. 이곳을 내가 다시 한번 지켰구나. 너무나 고마워서 사진을 찍으면서 퇴근했어요. 그리고 이 메모지를 띄었어요. 다시 뭐 언제 다시 조만간 붙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보관해뒀어요. 띄어서 하나씩 열심히 해결하면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씩 열심히 해결하면 된다. 부모님도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시 저런 성장을 이제 보면서 세계가 쓰는 1등 노트앱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빅게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자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잘 안 보이지만 우리 회사 정기 9기 주주총회 이 팻말이거든요. 내가 만든 회사를 9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한 행복, 나랑 같이 웃고 떠드는, 그리고 함께 치열하게 일하는 이 멤버들을 지킬 수 있는 거에 제작자로서의 너무나 기쁨, 그리고 내 제품을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내가 만든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내 손으로 버무려 세상에 던진 그 제품을 남이 쓰고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때 그 행복,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제작자로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은 그거는 후배들이 좋은 제작자가 돼서 한 번은 만끽해봤으면 좋겠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키고 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이 제작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장이 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장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없을 때 내가 나와서 만드는 게 회사인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어떤 거든, 뭐 저는 모바일을 하고 있지만 아티스트는 그게 그림일 것이고, 뭐 디자인, 뭐 음악, 무엇이 됐든 내가 창작해서 이 70억 인구 중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버무려서 세상에 던져볼 기회를 갖는 사람 0.1%도 그런 기회 못 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너무나 젊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좋은 제작자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작자의 선배로서 이 길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걸 버텼을 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꼭 그거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Q&A를 11분 20초가 남았어요. 제가 빨리 하려고 손 안 들고 카톡 아이디 적어왔어요. 보내주시면 즉시 답변을 드릴게요. 미스터 표입니다. MRPYO 지금 쏴주세요. 안 오면 어떡하죠? 나가서 할게요. 제가 11분 20초 10분 남았어. 10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페스티벌 온 것 같네요. 저도 선글라스 가져올 걸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요라고 왔어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 아니 항상 두려워요. 지금도 두렵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불과 한 3개월 뒤에 제가 막 망했다는 기사를 보실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그런 그냥 절박함으로 살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뭐 보여줄 게 있어서 후배들한테 나서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저기 하네. 그럼 자기가 그냥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후배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러면 기회를 주거든요, 세상이. 제가 비록 망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그거를 남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직하게 했고 열심히 했다.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제가 망해도 다른 선배들이 저를 와서 다시 제 빚을 갚아주고 저를 뭐 어디서 끌어내주고 그냥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앞으로 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업앤다운이 더 많겠죠. 앞으로 솜노트가 제 마지막 작품은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품이고, 가급적이면 이 화살이 이미 날아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관역에 꽂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업앤다운이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이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업앤다운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만 지키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솔직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살았다. 굳이 숨기지도 않고 나대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데 나오면 선배들이 나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요청 중에 정말 한 5%밖에 안 하는 거예요. 95%는 강의 다 안 하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궤적에서 많은 선배들과 시기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지. 상관없어. 업앤다운이 있을 거니까 솔직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렇게 나를 뭐 욕했던, 아니면 쟤 왜 이렇게 나대냐 오해했던 사람들도 믿어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얻고 가야 되는 게 또 긴 인생에서 저의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지금. 혹시 망하시면, 잠깐 이분은 갑자기 엄청 많이 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미스터 표역의 행복이란? 전 지금 행복해요. 행복은 솔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걸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막 우리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막 트위터에 표철민이 뭐 독촉장애 막, 우리 업계에서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기 나와서 수천 명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어려웠고 다행히 조금 나아졌고 아마 다시 어려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미친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뭐 대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됐어요.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에서 저 엄청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때 진짜 저 아까 저 영어도 못하고 뭐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래서 막 사업을 22살 때 갑자기 막 던져졌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창업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애가 창업을 했다 그러면 그냥 욕을 해, 어른들이. 그럴 때였는데 계속 하니까 한 명씩 믿어주고, 제가 참 열심히 하는 애네. 그래서 뭐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막 다 까면서 살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솔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의 나와 어떤 진짜 내 속마음의 나, 보여지는 나와 내 속마음의 나가 큰 괴리가 있을 때 너무 불행한데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살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 건데 보여지는 나와 현실의 내 괴리가 커질까 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땐 어렵다고. 그럼 뭐 어떻게? 세상에 말해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할 때 여러분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게 모르는 건 모른다, 도와달라, 가르쳐달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와줄 거예요. 근데 대학교 말이죠. 조모임을 할 때도 옆 팀의 뭐 아이디어가 뭐야? 그럼 안 가르쳐 줘요. 우리 창업을 할 때도 막 숨겨. 다 나누세요. 그렇게 나눠서 내가 뭐 누가 베낄 것 같은 아이디어면 하면 안 되지. 그 정도 자신도 없으면 남이 내 얘기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많은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최소한 불쌍해서라도. 제가 그렇잖아요. 야, 질문을 하나. 지금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대요.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이거.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가장 해야 할 일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솔직함이에요. 이게 회사도 그렇고 뭐 여러분이 동아리 회장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처한 솔직한 현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조금 왜곡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항상 있거든요. 리더한테는. 왜냐하면 이를테면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하면 직원들은 막 나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잘 말 못해요. 아니면 뭐 주주들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외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왜곡이 리더를 좀 남겨줄 수 있지만 리더의 가오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정보를 통제하면서 갔던 리더는 오래 롱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가 지금 10인데 7이 되고 6이 되고 5가 되는 거를 그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야 나한테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 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약간 멘붕이 오는데 멤버들이. 하지만 갑자기 막 진지하게 동참하게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나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리더의 자질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좋은 리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거는 모든 이해관계자, 내 조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말을 잘하고 뭐 글을 잘 쓰고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시력이 어떻게 되냐요? 왜 궁금하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청춘들에게 마지막 조언.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조언. 편하게 사세요. 이러면 또 너무 좀 꼰대 같아, 그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고 그리고 그거만 할게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좀 공유를 하세요. 페이스북만 하지 마시고 블로그 같은 걸 좀 해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전문성이 처음부터 없잖아요. 21~22살 무슨 전문성이 있어.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한 서너 가지 있잖아요. 그럼 왜? 너무 그래? 내 관심 분야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일단. 그래서 하잖아요. 뭐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때 비즈공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야. 그게 내 전공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야. 그건 나중에 취미라도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해보는 거야. 그런 서너 가지 관심사를 꾸준히 추구해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 뭐 그게 직업으로든 취미로든 어쨌든 계속 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쑤시고 댕기고 박람회, 뭐 전시회 이런 데도 다 다녀보이고 나랑 관계없는 막 웨딩 박람회, 왕구 박람회 이런 데도 가보세요. 그러면 전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운더리 밖의 거를 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박람회는 정말 각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신제품들을 막 나오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막 문과생들은 뭐 신문 보면은 막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넘겨버린다고. 그러면서 관심 분야가 아니야라고 얘기해. 근데 그냥 그 관심 분야 아닌 거 좋은데 알겠는데 그냥 돌아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하루 5분씩 투자하는 2차 전지가 무엇이고 이런 거 뭐 아니면 이과 친구들은 뭐 신문에 ELS, ELW 막 이런 경제 용어 나오면 또 넘겨버려.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그런 내 관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한 하루 5분씩의 투자가 지금 그 시기에는 견문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인재 카드와 견문 카드를 넓히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사업을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거를 할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카드를 잔뜩 쌓아놔야 돼. 내 주머니, 양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는 좋은 인재. 이 인재 카드 어떻게 모으냐면은 최대한 많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만나고 내 전공, 내 과, 내 또래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이, 막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을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 관계라는 건 대등해야 돼요. 그래야 롱런해요. 근데 인맥을 쫓아다니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 이건 그냥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계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 또래 중에 나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여기다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5년, 10년이 지나면은 내가 진짜 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1번, 13번, 27번 멤버를 딱 뽑고 그다음에 이쪽 견문 카드에서 지금 내 전공, 내 또래들 사이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루 5분, 10분 투자하고 박람회 전시회 다니고 이것저것 막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한번 약속해봐요. 아직 거 뭐 재밌다. 오늘 6월이죠. 올해 연말까지 한번 같이 한번 육성을 해봅시다. 올해 연말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일 10가지 꼭 해보기. 저는 그런 훈련을 박수 한번 칩시다 서로. 그런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일부러 해보는 훈련을 지금 그 나이 때 막 해보면 관심사라는 거는 내가 아는 데에만 관심사가 있어. 안 해본 걸 막 해봐야 거기 없던 관심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견문 카드와 인재 카드를 하나를 모아놓고 나중에 내가 내 일을 시작할 때 견문 카드에서 2번, 6번, 36번 뽑고 인재 카드에서 1번, 6번, 16번을 뽑아서 버무린 뒤에 세상에 던질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에 없던 걸 만드는 후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